인테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야나책의 예누파였습니다. 오늘도 야나책의 작품입니다. 거의 이소부 같아. 제목이. 들어보세요. 제목은 영리한 암여우. 체코의 작곡가 야나책은 10편의 오페라를 남겼습니다. 혁신적인 음악을 주로 작곡했는데 오페라에서도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예누파는 이탈리아 메르스모 오페라의 영향을 받아 실제 시골에 있을 법한 어두운 이야기를 그대로 오페라로 담은 겁니다. 사실 막장이라고 욕할 수만은 없는 것이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걸 다룬 작품이니까요. 오늘 소개할 영리한 암여우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전에는 없었던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세운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요. 동물이 주인공이라고 해서 동화 같은 내용을 담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년의 인생을 바라보며 생명의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본도 야나책이 쓴 건데요. 이 작품은 1950년대 이후 서유럽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가사를 영어로 바꿔 1960년대부터 상당히 많이 공연됐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도 영어 가사로 노래하는 판본입니다. 근데 이 요즘 시대에는 또 어른들의 애니메이션 같은 거겠죠. 그런 게 사실 마음에 남는 이야기들이 더 존재한다? 왜? 인간으로 투영을 했을 땐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해서 본질을 바라보지 못할 시점들이 우리가 많아요. 근데 이게 동물이라고 하면 본질을 더 바라보기가 쉬운 거? 삼자 입장에서 더 바라보기가 쉽다? 암여우 역에 제가 오늘은 그럼 조금 약간 아름답게 한번 연기를 해보겠습니다. 암여우 역에 릴리언 왓슨, 수컷 여우 역에 다이애나 몬터규, 삼림 관리인 역에 토머스 앨런, 사이먼 레틀이 지휘하는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야나책의 오페라 영리한 암여우 시작합니다. 일막입니다. 숲속 어느 한여름 오후입니다. 조그만 암여우 비스트로우 슈카가 나와서 까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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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슉 개구리를 보고는 잡아보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개구리는 삼림 관리인 콧잔 등에 떨어집니다. 잠에서 깬 관리인은 새끼 여우를 발견하고는 재빨리 낚아채고 옆구리에 끼고 갑니다. 관리인에게 잡혀간 암여우는 그의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아이 배고파 개구리를 잡아야지 딱 했는데 갑자기 개구리가 아이고 벌쩍 했는데 관리인 코에 떨어져서 관리인이 에이 뭐야 하고 눈을 벌쩍 떴는데 아니 이게 웬 여우야 하고 여우를 이제 잡고 키우게 된 거예요. 계절이 흐르고 무대가 바뀝니다.
암여우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집에서 키우는 개 라파크가 다가와 울지마, 이제 사랑의 계절이 다가올 거야 라고 위로합니다. 암여우는 난 아직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 하지만 새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 사랑을 알 것도 같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개 라파크는 갑자기 엉덩이를 들이밉니다. 암여우는 깍 하고 도망갑니다. 엉덩이를 왜 들이밀었을까요? 사랑을 자기랑 하자는 건가요? 1막 2장입니다. 삼림관리인의 작은 집 앞입니다. 이 집에는 개와 여우가 살고 있습니다. 암여우는 자기가 개처럼 자라고 있다는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러자 개는 현실을 받아들여.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인간의 말을 잘 들으면 살기 그렇게 힘들지 않아. 나랑 잘 사귀어 보자. 하고 설득합니다. 하지만 암여우는 들은 채도 하지 않습니다. 이때 관리인의 어린 아들 페피크가 친구 프란티크를 데리고 등장합니다. 페티크는 프란티크에게 난 여우를 기르고 있어 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암여우를 막대기로 찌르고 괴롭힙니다. 그러자 암여우는 화가 나서 페피크를 물어버립니다. 비명을 듣고 관리인이 뛰어오더니 암여우를 붙잡아 새끼줄로 단단히 묶어버립니다. 밤이 깊어집니다. 줄에 묶인 암여우는 울다가 결국 잠이 듭니다.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암여우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는 꿈을 꿉니다. 관리인의 아내가 닭에게 모이를 주러 나옵니다. 수탉이 다가오더니 묶여있는 여우를 보고 놀려댑니다. 수탉의 뒤를 이어 여러 암탉들이 등장하죠. 알을 낳자 일하자, 알을 낳자 일하자 라고 합창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암여우는 암탉들에게 암컷이 학대를 당하면서 일만 하고 알이나 낳고 인간에게 봉사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 라고 말하고는 이제 암탉들도 자아를 찾아야 돼 라고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암탉들은 무슨 말이야, 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단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을 본 암여우는 답답해하더니 너희들이 이렇게 형편없는 것을 보니 차라리 내가 생매장 당하는 편이 낫겠어 라고 하더니 땅에 구멍을 파고 누워서 죽은 신용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닭들이 모여들자 암여우는 닭들을 공격합니다. 닭의 비명을 듣고 관리인의 아내가 달려와 막대기를 듣고 암여우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암여우는 새끼줄을 물어뜯어 끊어버리고는 숲속으로 지금이야 도망쳐버립니다. 이막입니다. 숲속 오소리 굴 앞, 가을 오후입니다. 오소리가 살고 있는 굴 앞에 암여우가 나타납니다. 그는 굴을 들여다보며 잠깐 구경 좀 할까? 라고 말을 건네지만 오소리는 무뚝뚝하게
오솔오솔 그러지 마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암여우는 화를 내면서 아니 세 사람이나 살 수 있는 큰 집인데 나한테 이런 모욕을 주다니 라고 소리칩니다. 암여우는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난 숲속 여러 동물들을 불러 모아 너를 재판에 회부할 테야 라고 협박합니다. 이 협박을 듣고 오소리가 오솔오솔 굴 밖으로 나오자 암여우는 구멍으로 들어가서 굴을 차지해버려요. 오소리는 내쫓겼어. 이막 2장입니다. 마을 여인숙입니다. 관리인, 교장, 목사가 모여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습니다. 삼림 관리인은 테린카라는 여자를 좋아하는 교장에게 왜 결혼을 안 하는 거야? 라고 놀립니다. 그러자 목사는 살립 관리인에게 당신이 애지중지하게 키우던 남녀가 도망갔다며 라고 놀립니다. 이에 관리인이 상관하지 마! 라고 화를 내자 목사는 라틴어로 키리에 엘레이션 막 등등등등 뭐라 블라블라 라고 라틴어로 말하자 그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자 목사는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라고 놀립니다. 그러자 관리인은 교장을 가리키면서 이 말라깽이를 말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교장은 기분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놀렸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탄한 사건들이 발생한 거죠. 이막 3장입니다. 술에 취한 교장이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해바라기 뒤쪽에서 암여우가 나타나 교장을 놀립니다. 교장은 그가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여인 테린카라고 착각하고는 오랫동안 널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암여우는 자기가 테란카인 것처럼 속이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말을 받아줍니다. 그러자 교장은 해바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목사도 술 취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도 학생 시절부터 테린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길 옆에 잠시 앉아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자신이 테린카를 임신시켰다는 누명을 썼던 예전 추억에 잠시 젖습니다. 그때 이 나쁜 놈! 이라고 소리치는 관리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교장과 목사는 무슨 일이야? 깜짝 놀라면서 저자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르는군 이라고 말하고 숲속을 떠납니다. 뒤쪽의 숲에서 관리인이 나타나더니 저건 분명 내 암여우였어. 아깝게 놓쳤네 라고 분해합니다.
2막 4장입니다. 아름다운 순여우가 굴 앞으로 지나가자 이제 완전히 성숙해진 암여우가 추파를 보냅니다. 암여우는 순여우에게 나는 집도 있고 인간들이 사는 데서 자랐으니 교양도 높아 라고 자랑합니다. 순여우는 암여우에게 당신이야말로 내 이상형이라고 찬양합니다. 암여우가 난 토끼를 좋아해 라고 말하자 순여우는 인사를 하고 갑자기 떠나버립니다. 암여우는 난 그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 라고 중얼거리자 순여우는 토끼를 가지고 옵니다. 암여우는 기뻐하고 두 여우는 함께 식사를 합니다. 순여우가 암여우를 껴안자 암여우는 아이 부끄러워 하면서 뿌리칩니다. 하지만 순여우의 열정적인 말에 이끌려 암여우는 결국 순여우 품에 안긴 채로 굴 속에 들어갑니다. 이 모습을 본 부엉이가 암여우의 행실이 나쁘다고 말하고 암여우는 이상해 다람쥐들도 비웃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암여우와 순여우는 굴에서 나옵니다. 암여우가 울기 시작하자 순여우는 왜 울어? 라고 묻습니다. 암여우는 당신은 여자의 마음을 몰라 라고 말하자 순여우는 암여우에게 청혼합니다. 이에 딱따구리가 두 여우의 결혼을 발표한다. 숲속 동무들의 결혼 축하 발레가 펼쳐집니다. 산막입니다. 무성한 숲속 가을 오후입니다. 행상인 하라슈타가 바구니를 메고 노래를 부르며 등장합니다. 그는 산토끼 한 마리가 죽어있는 걸 보고 바구니에 담으려다가 관리인이 오는 것을 보고 멈춥니다. 관리인은 하라슈타에게 아직도 허라비로 살아가는군 이라고 말하자 하라슈타는 곧 테린카랑 결혼하기로 했어 라고 말합니다. 삼림 관리인은 놀라면서 설마 그 테린카?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죽은 토끼를 보고는 이건 암여우 짓이라고 생각해서 덫을 놓고 떠납니다. 암여우가 순여우, 새끼 여우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암여우는 죽은 산토끼를 보더니 새끼 여우들에게 이건 인간들이 만지고 나서 다시 놓은 거야. 담배 냄새도 나잖아. 이건 덫이니까 조심해 라고 주의를 줍니다. 순여우가 암여우에게 다가와 아이를 좀만 더 갖자. 응? 라고 말하고 둘은 사랑의 이중창을 부릅니다. 이때 바구니에 닭을 넣고 돌아오던 행상인 하라슈타가 여우를 발견합니다. 그는 이걸 잡아서 테린카에게 목도를 만들어주면 좋겠군 이라고 하고 바구니를 내려놓고 여우에게 총을 겨눕니다. 이를 눈치챈 암여우가 달아나고 하라슈타는 비탈에서 굴러떨어집니다. 그 사이에 새끼 여우들은 하라슈타 바구니에 담긴 닭을 먹어버립니다. 화가 난 하라슈타는 여우들이 있는 곳에 총을 쏘는데 암여우가 총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죽어버린다고.
3막 2장입니다. 여인숙 마당입니다. 여인숙 마당의 벤치에서 삼림 관리인 그리고 교장이 맥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아내에게 여우 목도리를 해주겠다고 소리쳤지만 여우를 잡으려고 할 때마다 매번 놓쳐서 기분이 상해 있습니다. 오늘은 행상인 하라슈타와 테린카가 결혼하는 날이라 교장도 기분이 우울합니다. 그때 여인숙 주인이 나타나더니 오늘 결혼할 테린카가 여우 목도리를 하고 있던데?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관리인은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도 늙어가는구나 라고 쓸쓸해하며 발걸음을 옮깁니다. Well, I'm damned, dried up like a stick, but even so a woman can make him dry. But where so early? Through the woods and home, my old dog is tired and helpless. 3막 3장입니다. 1막 1장과 같은 숲속 계곡. 삼림 관리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처음 암여우를 잡았던 곳에 다다릅니다. 그는 옛날 일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하지만 이 숲에서는 다시 삶이 시작되고 또 새로운 순환이 있겠지. 숲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고 거기에는 또 행복도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 인간은 그걸 모르지. 그때 조그만 암여우가 한 마리가 살금살금 기어나옵니다. 관리인은 여우를 보고는 넌 네 엄마를 꼭 닮았구나. 이번엔 네 엄마 때보다 더 잘 키워줄게 라고 말하며 새끼 여우를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새끼 여우는 잡히지 않는 곳으로 몸을 피합니다. 새끼 여우는 마침 거기 있던 개구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관리인은 예전에 암여우가 개구리를 잡으려고 했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러고는 개구리를 향해서 또 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개구리는 그때 개구리가 우리 할아버지 개구리 개굴. 전 할아버지에게 아저씨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라고 말하고는 달아납니다. 자연이 한 바퀴 순환한 것이죠. 산림 관리인은 다시 상념에 잠기고 막이 내립니다.
네, 인태 오페라 극장 오늘은 야나책의 오페라 영리한 암여우 어떠셨나요? 결국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발버둥 쳐도 이 자연의 서클 섭리에는 벗어날 수 없이 똑같은 것들이 발동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욕심을 부려도 우리의 인생의 끝은 존재하고 또 다른 인생의 시작들은 올 것이다. 서클 오브 라이프가 생각나네요.